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취급조차 달라진다. 왜 그런가요?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경제력이 인간관계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임에 가도 밥값 내기 어려우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병원비 걱정되면 아픈 것도 말 못합니다. 자식에게 부탁할까 하다가도 민폐될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괜찮다 말하지만 속에서는 자꾸 씁쓸함이 올라옵니다. 노년의 고통은 돈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돈 없을 때 따라오는 외로움입니다. 대화도 줄고 전화도 줄고 문턱을 넘는 발걸음조차 무거워집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싶어도 내 처지가 초라해 보여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끊기며 홀로 남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때문에 삶의 존엄이 흔들리는 현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노년의 경제가 인간관계와 행복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돈이 없으면 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는지 그 내부의 진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 자체보다 돈이 부족할 때 따라오는 관계의 변화가 더 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원합니다. 존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지면 존중도 줄고, 초대도 줄고, 관계의 공간에서 조용히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히 돈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외로워지는지, 왜 가족과 멀어지는지, 왜 친구와의 사이도 희미해지는지, 그 이유를 심리와 관계 관점에서 밝히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입니다. 이 영상은 겁을 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존엄을 지키고, 혼자 남지 않기 위한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 생기는 눈치, 자존감 상처, 고립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방법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다시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면 자신감도 함께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빈곤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존중을 잃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모임에서 밥값을 못 낼까 눈치 보고, 선물을 주지 못해 초라함을 느끼고, 남에게 손 벌리는 자신이 싫어지면서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피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고립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초대받아도 가지 않고, 전화와도 피하고,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부탁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닫아갑니다. 그리고 빈곤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고통은 수치심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아닌가? 남들 눈에 무능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그 결과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수치심은 관계 단절의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부끄러움은 말을 막고,
단절은 외로움을 키우며 외로움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빈곤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경제적 의존은 갈등을 불러옵니다. 부탁을 하면 눈치가 보이고 도움을 받으면 빚진 느낌이 들고 거절당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부담으로 느끼는 순간 관계는 더 조심스러운 모양이 됩니다. 자식은 말은 못하지만 압박을 느끼고 부모는 말은 안 하지만 상처받습니다. 그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서로가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참다가 병이 더 커지고 아픈 것을 숨기다 악화되어 그때는 이미 돌봄이 더 필요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은 가족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부모는 미안함이 더 깊어지며 결국 가족 갈등이 반복됩니다. 노년 빈곤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을 잃고 관계를 잃고 말할 힘을 잃는 문제입니다. 고립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병든 마음은 다시 관계를 끊게 만들며 그 결과 외로움이라는 가장 큰 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혼자 견디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노년의 빈곤은 현실을 무너뜨리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가장 잔인하게 흔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람들과의 거리입니다. 누구도 나를 밀어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빈곤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사람은 어느 나이에서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밥값, 커피값, 작은 선물, 교통비. 이런 것들이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 비용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비용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면 이 비용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점심을 먹자고 연락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나가서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 밥값이 아깝다. 나가면 또 다른 약속이 생길까 부담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임에 가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 어르신은 친구들과 늘 만나던 카페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며 이유를 댔습니다. 그 뒤에는 허리 아파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는 비용이 부담돼서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모임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초대받아도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게 된다는 씁쓸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관계를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즉, 빈곤은 사람을 외로운 쪽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계를 끊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빈곤은 눈치를 낳기 때문입니다. 살짝 부족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죄책감과 수치심이 쌓이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편함을 피하려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 왜 안 나와요? 연락 좀 해요. 하지만 그 말도 부담이고 미안함이 돼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부족할 때 생기는 마음의 벽이라는 점입니다. 관계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모임에 참여하고 사람 속에 섞이고 나도 어울릴 자리가 있다고 느낄 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를 작게 만들고 스스로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진실을 이해하면 노년에 왜 관계가 줄어드는지, 왜 외로움이 깊어지는지 그 근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빈곤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진실은 사람이 스스로를 짐이라고 느끼는 순간 관계를 차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에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내가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부탁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이 불안과 눈치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 감정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자식에게 병원비 부탁하기 어려워지고 도움이 필요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스스로 참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부탁하면 두 번은 더 어렵고 세 번은 죄책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한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자식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택시비조차 부담이었지만 불편을 참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식에게 전화가 와도 괜찮다, 잘 지낸다라고 말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부담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독립적인 부모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폐가 될까봐, 내가 도움받는 게 미안해서 라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가족뿐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부탁도 하고 서로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저 친구에게 귀찮은 존재일까?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이 가로막아 말을 꺼내지 못하고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죄책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이 약해지면 타인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짐이 될 거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관계의 문을 스스로 닫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만나자는 말이 부담되고 도움을 필요로 해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탁한다는 사실이 내 가치를 깎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보이지 않게 진행됩니다. 겉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내면에서는 수치심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 시간이 편하다기보다 상처받지 않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빈곤은 몸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자존감이 무너지기 쉽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모든 관계를 위험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 대비만큼 자존감을 지키고 관계를 유지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빈곤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 진실은 경제적 의존이 가족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연결이 아니라 기대와 부담, 눈치와 책임이 얽힌 복잡한 구조로 변합니다. 노년기에 돈이 부족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입니다. 자식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종종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부탁을 할 때는 미안함이 생기고, 도움을 받을 때는 빚진 느낌이 생기며, 거절당하면 상처가 남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한 아버지는 생활이 어려워져 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기꺼이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전화가 오면 의무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줄이고, 자신이 문제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가족은 더 이상 편한 관계가 아닌 부담을 서로 감추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의존은 부모에게는 미안함을, 자식에게는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은 부담을 느끼는 상대를 자연스럽게 피합니다. 이것이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 시작입니다. 반대로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이 짐이 되기 싫어서였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식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가 마음을 닫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쌓여 관계는 더 먼 사이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갈등을 낳는 것은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감정적인 무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의존은 내가 너에게 빚졌다라는 감정을 만듭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관계는 평등함을 잃고 조심스러운 사이가 되고 결국 정이 아닌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때 자존감도 흔들립니다.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실패한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나? 이런 감정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키우고 스스로 위축시키며 관계를 더 좁게 만듭니다. 그 결과 대화가 줄고 방문이 줄고 정서적 거리감이 커집니다. 경제적 의존은 사람을 가깝게 만들기보다 서로를 조심하게 만들고 마음을 숨기게 하고 서로를 피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얻을 중요한 교훈은 노년 빈곤은 가족을 갈라놓지만 빈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빈곤을 둘러싼 감정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마음의 상처와 부담을 느낍니다. 따라서 노년기를 준비할 때 경제적 독립과 더불어 정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되 관계가 상처받지 않도록 감정의 균형을 세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진실을 이해하면 노년 빈곤이 단순히 돈 부족이 아니라 관계와 마음을 흔드는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비용에서 시작됩니다. 교통비 몇천 원, 커피 한 잔 값, 생일 선물비, 모임 회비 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음에 보자 하고 넘기지만 그 다음에도 비용이 부담되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전화가 와도 받기 부담스럽습니다. 또 돈 쓸 일이 생길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을 피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경험을 나누십니다. 버스 카드 충전도 부담돼서 모임 안 나갔어요. 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작아지고 비용이 두려워져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는 왜 안 나오냐고 묻지만 정말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체면이 있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빈곤은 이렇게 외로움을 키웁니다.
단순한 돈 문제 같지만 사실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문제입니다. 작은 비용이 쌓여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지고 그 결과 마음이 더 움츠러듭니다. 사람을 보고 싶지만 내 사정이 들킬까 두려워서 더 숨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립은 더 강해지고 외로움은 굳어집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이 다시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정보도 줄어듭니다. 도움받을 길도 좁아집니다. 우울감이 깊어지고 의욕이 사라지면 기회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돈 부족이 아니라 내가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비용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빈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 불안, 체면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 한 가지 교훈이 생깁니다. 외로움과 싸우기 위해서는 돈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를 초대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만남이라도 짧은 통화라도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외로움은 숙명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 빈곤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부담이 됩니다. 약값, 교통비, 진료비가 부담되어 불편한 몸을 참게 되고 증상을 숨기며 혼자 견디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통증이나 불편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결국 초기 치료가 가능했던 병도 악화되면서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어르신 사례를 보면 관절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택시비와 진료비 부담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결국 병이 심해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집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작은 비용 때문에 시작된 고립이 결국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 모두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필요한 약을 제때 사지 못하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며 삶에 대한 의욕도 줄어듭니다. 외로움과 건강 문제는 서로를 강화시키며 악순환을 만듭니다. 사람은 외롭고 병들수록 더 고립되기 쉽고 고립될수록 회복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은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식에게 연락을 해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말을 줄이게 됩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마음의 지지망이 약해집니다. 혼자 남은 시간은 늘어나고 건강 문제와 외로움은 동시에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빈곤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 선택과 기회가 줄어들고 결국 생존과 건강까지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노년의 삶은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사회적 연결망 유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나 지원이라도 적시에 받을 수 있어야 고립과 건강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 빈곤의 5번째 진실은 경고이자 깨달음입니다. 돈이 없다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필요한 도움과 선택을 포기할 때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년 빈곤이 가져오는 5가지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모임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짐이 되었다고 느껴 자존감이 무너지고 관계를 차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제적 의존은 가족 관계를 왜곡시키고 눈치와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교통비, 커피값,
선물비 같은 작은 비용이 쌓이면서 외로움을 악화시킵니다. 5번째, 병원 포기와 생활 포기로 건강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이 5가지 진실에서 알 수 있는 핵심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 생기는 마음의 벽, 수치심, 눈치, 고립감이 삶을 무너뜨립니다. 즉, 노년의 행복과 관계는 경제력뿐 아니라 마음의 준비와 행동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 회복입니다. 작은 만남이라도 꾸준히 참여하고 연락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에 나가기 어렵다면 전화나 메시지라도 소통을 유지하세요. 둘째, 소통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상대도 부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준비입니다. 경제적 대비와 함께 건강관리, 사회적 활동 참여를 계획하세요. 작은 준비가 큰 외로움과 고립을 예방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과제입니다. 오늘 바로 연락을 한 통 하세요. 친구, 가족 또는 모임의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손 내밀어 주세요. 작은 실천이 관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준비된 마음과 행동에서 옵니다.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와 소통, 그리고 작은 실천이 삶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바로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